이번 시간에는 편신 왕복 장치 1번 앞전 시간 이어서 축 모델링 작업하는 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도면 작업까지 도형 작성까지 작업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치수 기입을 쭉 해보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에서 부품 모델링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컨트롤은 치수 레이어로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을 이용하겠습니다. 디멘션에서 툴바에서 라이너 디멘션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축에 대한 직경, 다음 부분 치수는요, 직경이 작은 것부터 여기서 소수점이 나오는 것은 위치가 잘못 지정돼서 그래요. 끝점, 자, 여기서 전체 나사부를 빼고요. 나머지는 파일을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팀 에디터 명령을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옵션의 New의 N, 커서가 앞쪽에서 깜빡이게끔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심볼 기호에서 다이아메타, 그 다음 파이가 적용될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에디터 명령을 이용해서 10번요 나사부에서 M을 작성을 줄게요. 자, 저번 시간에 키홈의 국부투상도를 작성을 안 했네요. 빠졌네요. 그러면 다시 외형선으로 가서요. 키가 5 곱하기 5여서 자, 여기다가 서클 명령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직경이 5, 그리고 무브 F8 직교 모듈에서 바깥쪽을 일단 빼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 그리기 명령을 이용해서 4분점과 4분점으로 이어주고 트림 명령 실행하겠습니다. 모든 경계로 해서 안쪽 잘라주고요. 자, 레이어 컨트롤에서 중심선 레이어로 바꿔놓고요. 팀 센터에 CN 입력을 하고요. 밸류 값에는 -1
해서 디멘션에 센터에 cn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홀을 선택을 해주고 센터 마크를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자, 빠져나가서 자, 레이어 컨트롤에선 0번 선으로 라인으로 끝부분을 아이고 잘못 선택했다. 가는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치수 레이어로 가겠습니다. 편심 부분에 대한 치수가 빠져 있네요. 에디터 들어가서 자, 그리고 길이에 대한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너에서 왼쪽에서부터 자, 그 다음에 직렬 치수 기입으로 쭉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뭐 하나 빠졌다. 언더 뉴 자, 그 다음에 전체 치수기 그 다음에 참고 치수 기입으로 바꾸겠습니다. 에디터 명령을 실행을 해서요. 자, 문자 팩 갈로 열고 커서 옮겨서 갈로 닫고 참고 치수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에 대한 치수기 먼저 라인으로 해서 위치를 바꿔줄게. 모노 치수 기입에서 에디터 편집을 명령 사용해서 기존의 것은 삭제하고요.
참고알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게 폭이 있어서 길이와 폭, 그래서 여기는 참고알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가 빠진 부분이 여기 있죠. 여기가 얼마였냐면 7.7에 그 다음에 여기 폭이 '에디터' 들어가서요, 숫자 3, 그 다음에 심볼 기호를 입력하고 파이 7.7, 폭이 3mm고요 직경이 7.7 파이. 자, 그 다음에 키에 대한 위치 치수 기입이 또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끝점까지. 위치를 그쪽에다 맞추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운데 편신축의 홈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센터 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속성 복사 매치 프로프 단축키 M에 입력하고요, 중심선 선택해서 바꿔주고요. 그래서 편심이 틀어진 각 라이너로 자, 그리고 솔리드웍스에서 이 부분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바로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새 문서 들어가서요, 파일에 새 파일 또는 도구바에서 새 문서 아이콘 클릭을 합니다. 자, 시작은 어셈블리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부품 삽입에 대한 기본값은 취소를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부품 삽입 아래쪽에 삼각형 플라이어 버튼 눌러주고요, 새 파트로 시작을 합니다. 자, 위치는 배경을 클릭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정면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정면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름은 자동으로 파트 1로 나오고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이름 바꾸기, 파트 이름 바꾸기에서 편심축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를 선택한 다음에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파트 편집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기준면은 파트 편집 아래서 정면, 그리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를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중심선, 그냥 선 그리기로 작업을 할게요. 일단은 편심 부분을 빼고 일단은 먼저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선 그리기 명령을 이용해서 좌측 왼쪽을 원점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잠시만요. 여기를, 자, 원점을 여기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임의대로 모양부터 결정을 해 놓겠습니다. 쭉 가서 계단을 내려오고요. 자, 그리고 양 끝점 선택해서 병합시키겠습니다. 대충 모양부터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에 있는 원점을 지나는 이 선은 해서 보조선으로,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보조선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하나씩 치수기입을 해서 자, 먼저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왼쪽이 17파이. 자, 이 라인과 중심선 선택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직경 17. 자, 그 다음에 길이는 11mm. ESC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직경이 20이고요. 이 라인과 여기까지 직경이 20. 자, 그 다음에 길이는요 13에 13, 그 다음에 24, 그러면 26에 24 더하면 50이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에서 직경이 17이고요. 아이고. 위치가 좀 아래로 옮겨졌는데요. ESC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위치를 다시 조금 옮겨 놓고 다시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게 직경은 17, 자, 그 다음에 직경은 14,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홈은 7.7, 그 다음에 나사부가 M10, 그 다음에 길이는 25, 그리고 19, 뒤에서부터 할게요. 자, 요 라인에서부터 요 끝에까지가 15mm, 다시 19로 바꾸고요. 홈이 3mm, 위치 이동을 할게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 왼쪽 여기까지 거리는 먼저 캐드 파일로 볼게요. 먼저 13에 24의 반, 그러면 12에 13은 25mm죠. 그래서 24의 반 12 더하기 그 다음에 13에서 25를 주면 완전 정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저장하고 나가고 피처 명령에 돌출 아니 돌출이 아니죠. 회전 보스 베이스 명령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동 닫기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확인. 자, 다시 정면을 선택을 하고요.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편심 부분. 그래서 정면 보기 또는 면의 수직 보기를 하시고요. 자, 화면을 확대해서 자, 먼저 사각형 그리기로 해서 대충 여기다가 모양을 그려 놓겠습니다. 자, 밑에 라인은 보조선으로 바꾸고요. 자, 여기서 가운데 원호 3점호를 이용해서 양 끝점하고 아래쪽으로 호를 그려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요소 잘라내기로 잘라내겠습니다. 근접 이용해서. 자, 그러면 호의 중심점과 컨트롤 키 누르고 원점하고는 수직, 그 다음에 치수 들어가서 원점하고 이 센터 편심 틀어진 거리는 3mm, 그 다음에 양쪽 폭이
24mm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운데 와야 되겠죠. 12.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직경이 26파이네요. 센터까지 아래쪽으로 해서 직경 26. 그 다음에 R값은 5R. 치수가 여기에 폭도 빠져 있네요. 5R과. 자, 그러면 치수 기입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참고로 요 사이 폭이 7mm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호 크기는 R값이 5R이었고요. 그 다음에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요 사이가 7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고요. 그래서 회전법스, 피처의 회전법스하고 자동으로 닫고요.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진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쪽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냥 이 부분을 쭉 이어서 가다 보니까 여기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치수 들어가서 스케치 편집을 하고요. 가운데 이 부분에서 그냥 직경 20으로 통으로 쭉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자, 면의 수직 또는 정면 보기를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여기서 충돌 피하는 부분만큼 파주겠습니다. 그냥 대충 선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자, 요게 부분만 충돌이 안 되게끔 그래서 잘라내기로 대충 잘라내고요. 폭은 딱 맞춰서 뭐 7mm를 줘도 되고요. 또는 7보다 커도 됩니다. 이거 위치가 잘못됐다. 이리 가야죠. 자, 요게 깊이도 뭐 여유있게 값을 주면 돼요. 나중에 합쳐지는 형상이니까 이게 깊이는 작지만은 일부러 이렇게 좀 크게 줬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면 이 부분이 안쪽으로 없다고 봤을 때 수정이 됐고요. 자, 그리고 못따기. 자, 먼저 픽처에 못따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C1이 있는데요. 왼쪽 부분. 그 다음에 나사 끝 부분에서 C1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어링의 구석에 R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자, 여기서 베어링의 구석이 R이 0.2였던 거 그럴 겁니다. 0.2였죠.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렛 명령을 사용해서 R 값은 0.2고요 해서 베어링에 맞닿는 그 부분에 구석에 R 홈 이쪽에 필렛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못따기가 있는데요. 자, 못따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각도를 이용을 했고요. 거리 값은 1.05 아이고, 각도 그리는데 잘못했네. 각도는 30도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엣지 선택을 해서 못따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코너에서 또 필렛 처리도 했고요. R 값은 0.5였네요. 자, 그래서 필렛 들어가고요.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R 값은 0.5에 양쪽 두 군데 필렛 처리를 했습니다. 요게 못따기는 C1인데요. 앞에서 첫 번째 못따기에서 피처 편집에 들어가서 하나 추가해 주면 되겠죠. 요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나서보죠. 자, M10이고요 여기에서 바깥쪽이 10파이원이고요 자, 일단은 나선형 곡선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나선형 곡선 들어가서 기준면은 우측면 선택을 하고, 자,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골지름으로 원을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그냥 피치를 빼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8.5 자, 스케치를 나가면요 나선형 곡선에 대한 옵션이 있는데요. 정의 기준에서 해서 높이와 피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자, 파라미터에서는 일정 필치고요 반대 방향 바꾸겠습니다. 높이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에요. 자, 그러면 15에서 3mm를 빼면 12mm고요 그런데 12까지 높이를 주면 자, 딱 여기 있는 이 끝부분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높이는 여기서 전체 길이에다가 더하기 1피치 만큼 더 가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M10에 1.5니까 여기에다 1.5를 더해서 해서 1피치만큼 더 연장을 할 거고요.
해서 피치 1조만큼 1.5만큼 연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의 피치는 1.5. 자, 각도는 시작 각도는 0도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곡선이 솔리드 형상 안에 있어서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아니네. 항목 숨기기가 돼 있나 보네요. 다시 항목 보이기 안경 들어가서 곡선. 자, 그러면 여기다 이 끝점과 곡선 선택해서 기준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면에 스케치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에 수직하게 바라보고요. 한 번 더 돌리면 반대 방향으로 틀어지고요. 자, 여기다가 나사산을 나사산 모양으로 모양을 그려 놓겠습니다.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 됩니다. 일일이 그리는 것보다. 자, 다각형 그리기에서 삼각형이고요. 아래쪽 방향으로 위치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이 컨트롤 키 누르고 나선형 잘 안 잡히네. 자, 먼저 관통 구속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커팅, 수입해서 커팅을 해야 될 거니까 이 라인하고요, 솔리드 엣지랑 통일선상이나 저는 약간 크면 돼요. 자, 그리고 피처의 수익 컷. 그 다음에 경로는 여기 있는 나선형 곡선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사부 커팅 작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 진행하고요.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계속 이어서 수업 진행을 하겠습니다.